네, 1% 시선 투자인글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내려받아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업종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카톡 채널 투자인글 4글자를 검색해 주세요. 투자인글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를 통해 여러분의 투자인글 오늘도 정확히 초점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시장 핫이슈는 뭘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네, 12월 산타랠리 올가입니다. 격동의 11월을 지난 한국 증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12월로 자연스럽게 향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코스피의 향방을 두고 증권가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연말 산타랠리, 과연 올해는 찾아올까요? 투자인글과 함께 알아보시죠. 자, 산타랠리, 정말 산타가 선물을 들고 주식시장에 찾아오는 건가요? 네, 저는 반드시 좀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야 한다. 네. 저도 뭐 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일단 산타랠리가 뭔지 좀 얘기를 드리면요. 연말에 주식시장이 계절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특히 12월 중순 이후부터 1월 초까지 수급이 좋아지면서 이 평소보다 더 탄력 있게 좀 올라가는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연말이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 행동 패턴이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기관들은 연간 성과를 좀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좀 압박감에 좀 시달리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진한 종목은 줄이고요. 반면에 이 잘 나가는 종목은 이제 비중을 좀 늘려놓습니다. 결국 이 매물은 줄고 이제 들어오는 돈은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평소보다 더 가볍게 좀 위로 튀어오르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보통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소비가 좀 촉진되면서 이제 기업들의 이제 매출과 이제 이익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성과금이나 이제 보너스 등의 이제 잉여 자금들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이제 투자금이 좀 늘어나게 됐죠. 네. 이제 또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바로 또 배당금을 좀 지급받기 위해서 이제 주주 명부가 폐쇄되기 전까지 주식을 좀 매입해 두려는 전략이 좀 강해지면서 대체로 이제 주식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는 편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매년 똑같이 수급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금리, 뭐 매크로 환경, 뭐 글로벌 수급 등의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떤 투자 방향이냐에 따라서 좀 강도가 매우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또 산타랠리가 또 매년 오진 않았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이제 코스피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고 이제 네. 산타랠리가 오지 않았었고 23년도에는 이제 코스피가 4.7% 이상 이제 상승하면서 높은 상승률을 좀 보였고요. 22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미국 긴축 기조 때문에 마이너스 9.5% 이상 하락하면서 이때도 이제 산타랠리가 오진 않았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올해는 이제 12월 FOMC와 함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이미 좀 산타랠리를 좀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2022년 떨어지고 23년 올랐고 오. 24년은 떨어졌습니다. 네. 25년은 올라야죠. 네, 올라야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이 더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 연말은 산타랠리 기대를 해봐도 좀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이제 AI 버블 논란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를 했는데 이게 기대치도 높았는데 네. 기대치보다 훨씬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랑 플러스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만 좀 보더라도 아직 좀 버블이다라는 건 좀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산타랠리를 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11월 달에 AI 버블로 인해서 증시가 이제 좀 과도하게 좀 하락이 좀 나타났다는 점 때문인데요. 네. 뭐 11월 한 달간 코스피는 이제 마이너스 6.1%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7.5%가 좀 하락을 했는데 미국 나스닥은 마이너스 1.5%밖에 안 빠졌습니다. 오. 네, 그리고 다우지수는 0.6% 오히려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경제 흐름보다 너무 과도하게 좀 반응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일시적인 하락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조화 흐름을 통해서 이 갭 차이가 이제 서서히 좀 메워질 거고 12월은 뭐 기술적 반등만 나오더라도 뭐 충분히 산타랠리로서 뭐 12월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나스닥이 1.5% 가게 안 빠졌다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결국에는 나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네. 이 전체 시장 봤을 때는. 근데 이 나스닥이 결국은 기술주들이 좀 몰려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기술주들이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유지가 되는 게 핵심인데 현재 이제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보면은 12월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이 84.8%까지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상 12월 금리 인하는 거의 좀 확정이 되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하죠. 네. 그래서 이미 시장은 기대감을 좀 키워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12월 FOMC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올해 이제 이번 12월은 이제 금리 인하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예상이 되니까 네. 내년 초 금리 인하 시점과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고 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느냐. 이 부분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톤이 만약에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으로만 좀 나와주면은 12월 말, 뭐 1월 초, 뭐 계속 2, 3월까지는 그 심리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를 뒤로하고 4,000포인트 부근에서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요.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4,000포인트는 뭐 사실 뭐 지금도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수치여서 네. 뭐 회복세는 뭐 며칠 안에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오, 생각을 네.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뭐 그렇게 생각보다 약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좀 강한 편이죠. 네, 그래서 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기다리는 수급들이나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걸려 있는 이제 높은 투자 심리 그리고 이제 뭐 미국과의 관세도 또 완화가 되면서 뭐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좀 축소가 된 입장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까지 뭐 좀 더해지고 있어서 충분히 4,200포인트 전고점까지도 뭐 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긍정적으로 오, 보고 계시네요. 12월 맞습니다. 안에 네. 가능하다. 네, 그 반응은 네. 네, 이거보다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건가요? 저는 이제 둘 다 좋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봐야 한다. 보수 의견 조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른 시각을. 네. 뭐 일단 올해 아니라고 좀 단정되게 말씀드리기가 좀 솔직히 좀 어려운 이유가 네. 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 좀 큰 상황입니다. 네. 11월에 좀 수급 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5 FOMC 결과에 따라서 이 단기 흐름이 얼마든지 좀 바뀔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내년까지의 그림을 본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상법 개정은 단계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은 뭐 이번 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결국 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동자금이 다시 위험 자산으로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은 저는 최고가는 사실 뭐 내년에는 5천까지는 좀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오. 저보다 더 긍정적으로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가 최고치 경신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시기에는 좀 차이를 보이는 생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증시의 등락을 결정할 요소를 조금 더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뭐 시행되느냐 마느냐 이걸로 이제 네, 판가름이 좀 될 그렇죠. 텐데, 네. 뭐 FOMC 이제 정례 회의가 이제 12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이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드러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85%대까지 이제 높아지면서 0.25% 수준의 이제 베이비 컷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치가 좀 유력한 상태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내년인데 뭐 지금 기준금리가 4%에서 이제 4.25% 수준인데 26년도에는 이제 3%대 중반 수준까지 인하 가능성이 좀 우세하지만 이제 속도는 점점 이제 그 눈에 띄게 좀 늘어질 것이고 네. 불확실성이 좀 높다라는 점은 좀 우리가 인지를 좀 해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금리 인하 속도랑 강도인데요. 네. 결국 지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이 유동성이고 지금처럼 이제 기술주의 중심의 이 장세에서는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큰 폭으로 좀 내려갔냐가 이 주가 방향성을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FOMC가 열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좀 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신 AI 거품론, 최근 증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인 이 AI, 뭐 반도체 사이클이 좀 지속되는지, 뭐 이 AI 버블 논란이 좀 있지만 네.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나 뭐 고성능이 반도체 투자 사이클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드렸듯이 엔비디아 실적에서 이미 이 가능성을 많이 좀 봤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러한 흐름이 실제 매출 성장으로 계속 좀 이어지게 되면은 기술주 전반의 평가는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 그 거품론은 좀 어느 정도 좀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문님? 네, 맞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이미 이제 우리 1% 시선 1회 때부터 네. AI 거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이제 반도체주, 중소형주가 이제 하락을 좀 크게 가져가고 아직까지 이제 회복이 좀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네. 시장 상승과 함께 반등이 여전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뭐 반등이 그리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미국에서 제미나이 3.0 출시 이후에 AI 거품론이 좀 일축이 되고 있고 네. 인공지능 기업들이 대거 반등 중에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로봇주가 이제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뭐 기존 섹터들의 움직임이 조금 미비한 상태긴 하지만 하락장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된 게 이제 고작 뭐 2, 3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며칠 더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와 AI에 대한 영향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금리와 AI 이외에 연말 산타랠리의 또 다른 변수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열쇠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고점을 경신하고 이제 잠깐의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갔는데 대형주 특성상 이제 한번 추세가 꺾이면은 이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오름세가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하락이 좀 더해진다면 이제 불안감 속에 이제 투매로 좀 이어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증시까지 이제 고꾸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락하지 않고 이제 횡보라도 해줘야지만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자력과 조선에 대해서도 이제 상반기에 이제 대세 상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제 그 묶여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르려면 이제 완전히 확 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조정을 확실히 줘서 자금이 원활하게 좀 회전할 수 있도록 변동성을 주든지 뭐 지금은 뭐 이도저도 아닌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하게 생각을 좀 네. 하고 있고요. 이런 변수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만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정책 변화랑 이 글로벌 리스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상법 개정, 이 주주환원 강화 같은 정책 영향이 좀 크고요. 국외에서는 미중 관계도 좀 중요하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벤트가 지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종식이 확정이 되면은 저는 이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마 중국과 일본에 대한 갈등 이슈 아마 많이 좀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반사수혜로도 좀 올 수가 있어서 좀 계속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변수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 좀 될 수 있지만 방향성이 긍정적이면 이 수급 또한 크게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얘기해 주신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는데요. 자, 그리고 역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산타랠리가 온다면 결국 어떤 업종이 가장 힘을 낼 수 있을까거든요. 자, 박상훈 자문역은 이 연말 산타랠리 이끌 핵심 섹터를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연말 산타랠리의 주인공은 바로 지주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 네. 김지현 자문역은요? 저는 주도 섹터는 원자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이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네, 연말 산타랠리를 이끌 주도 섹터로 박상훈 자문역은 지주사, 김지현 자문역은 원자력을 꼽으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섹터,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앵글 4글자를 검색해 주세요. 자, 연말 산타랠리를 이끌 주도주로 원자력을 꼽으신 이유는 뭔가요? 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 정책 모멘텀입니다. 네. 최근 이 미국이 AI 전력 수요를 이제 감당하려고 800억 달러를 들여서 이제 대형 원전 8개 건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전도 뭐 UAE, 아랍에미리트랑 이 트르키예의 연달아 원전 협력 MOU를 좀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전 세계가 원전을 다시 키우자 이런 기조에 좀 돌아섰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는 이제 전력 수요의 급증입니다. AI 산업이 커지면 이 AI가 쓰는 모든 정보를 이제 모아서 처리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좀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예요. GPU와 이제 서버가 뭐 24시간 풀로 좀 돌아가고요. 그걸 이제 시키기 위한 이 냉각 장비도 같이 이제 24시간 좀 가동이 되기 때문에 네. 일반 건물 대비해서 수십 배나 이제 전력을 좀 더 사용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전력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실제로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란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이 폭증하는 전력을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발전원이 원전밖에 없습니다.
화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문제로 좀 꺼려지고 있고요. 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것도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전이 해결책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AI 성장에서 이 데이터 센터가 증가를 하고 그에 따른 이 전력난 확대는 원전 수요가 급증이 되는 이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저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원전 섹터는 지금 이제 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 맞는 말씀인데 네. 원전주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뭐 거의 뭐 6배, 7배 이상 올라간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먹거리가 좀 남아 있을까 뭐 하는 부분도 이제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인 것 같은데 네. 뭐 체코 수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년을 기다렸거든요. 네. 그래서 호재거리가 나와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또 긴 정책적인 이제 싸움이 좀 이어질 거고 좀 많은 시간들이 좀 필요하게 될 텐데 뭐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전망 좋은 섹터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만 뭐 충분히 좀 조정이 나타난 다음에 공략해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일단 그거에 대한 얘기는 부사이너빌리티를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습니다. 네.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공략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26년부터 이 사우디나 폴란드 쪽도 이제 본격적인 수출 계약과 이제 매출 인식이 좀 열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12월부터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수급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 네. 선별적으로 지금 반영됐다라고 보시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지현 자문역 연말 산타랠리를 이끌 주도 섹터로 원자력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박상훈 자문역은 지주사를 택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에선가요? 네, 뭐 일단 뭐 12월에 우리가 또 배당주로서 매력이 또 굉장히 좀 크죠. 그래서 네. 연말 배당의 이제 최대 수혜는 바로 지주사가 좀 가져갑니다. 이제 보유만 하고 있어도 이제 수익이 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네. 투자금이 이제 쏠리는 좀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매년 연말마다 정부와 기재부에서 이제 다음 연도에 경제 정책 방향을 좀 발표를 해주는데 네. 여기서 항상 지배 구조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따라오고 있고요.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유도한다거나 이제 대기업들의 배당을 확대시키는 정책들이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3차 상법 개정으로 이제 주주 충실 의무 범위가 이제 확대가 좀 되고 있고 네. 배당과 주주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의무화를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할 거 빨리 하자 이런 이제 그 전략으로 기업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시행 단계를 좀 밟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나 뭐 기아차 그리고 LG 그리고 KTNG나 H&M 등의 이제 대형 우량주들에서 이제 선행적으로 소각들이 좀 나서고 있고요. 네.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15조 5천억 원 규모로 상당히 좀 컸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소각 리스트만 이제 포함시켜 놓은 기업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반기와 이제 내년까지 이제 소각 규모는 더 커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지주사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코스피 5천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밑바탕을 세워주려면 결국에는 이 상법 개정을 필두로 한 이 덩치가 큰 이 지주사 형님들이 조금 이제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주사가 먼저 큰 자금이 들어온 다음에 밑에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밑에 있는 섹터들까지 같이 이제 순환매가 돌면은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아, 형님들이 먼저 움직여주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연말 산타랠리를 모두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두 자문역이 꼽은 연말 산타랠리 주도 섹터는 원자력과 지주사였습니다. 자, 이제 자문역들의 1%의 시선으로 보는 시선 고정주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시선 고정주는 오직 투자앵글 카카오톡 채널에서 단독 공개됩니다. 투자앵글 4글자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해 주세요. 친구 추가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선 고정주 공개 전에 관심주를 먼저 짚어볼 텐데요. 박상훈 자문역이 관심 있게 지켜본 지주사 관심주는 어딘가요? 저는 미래에셋 증권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물론 뭐 지주사는 아니지만 상법 개정과 함께 증권주와 은행주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좀 일치를 하기 때문에 네. 좀 관심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미래에셋 증권의 이제 최대 호재는 2030년도까지 우선주를 포함해서 약 1억 주 이상의 이제 자사주 소각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지난 8월달에 이제 보통주 1,000만 주를 좀 매입해서 이제 소각 결정을 내렸고 현재도 이제 800억 원어치 이제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12월 5일날 이제 전량 소각을 목표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소각 물량의 이제 30% 정도 수준으로 남아 있는 물량이 더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가장 큰 호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자본 규모인데
약 11조 원으로 이제 국내 최대 수준의 자기 자본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네. 네, 자기 자본이 이제 클수록 대형 IPO를 좀 주관한다거나 이제 아니면 뭐 해외 투자 등의 이제 고수익 딜을 좀 할 수 있는 체력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형 투자 등에 대해서 이제 가능 범위가 좀 높고요. 시장의 폭락에서도 이제 잘 버텨내는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배당주로서 이제 지난해 이제 배당 수익률은 2.5%였고요. 배당 성향률은 이제 15% 내외로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제 올 한해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뜨거웠던 만큼 이제 증권주들도 수익성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11월 조정으로 이제 주가가 2만 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재반등이 나오기 전에 좀 선침해하셔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배당 수익이나 아니면 뭐 이런 목적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기회다. 네. 증권주들은 저도 주요 사업 측면에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정책이 점점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를 좀 장려한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이 매수랑 매도를 좀 하죠. 네. 이 거래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증권주들은 스스로 수익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엔 증권주들도 굉장히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김지현 자문위원이 주목하는 원자력에서의 관심주는 뭔가요? 네, 저는 일단 현대건설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대건설은 제가 이번에 원전 플러스 건설 사이클 두 가지를 또 동시에 볼 수 있는 회사라서 가져왔고요. 네. 우선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를 보면 미국이든 중동이든 이 새로 짓는 대형 원전 사업 리스트에 항상 현대건설 이름이 계속 올라옵니다. 네. 그만큼 기술력은 이미 좀 다들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전은 한 번 수주가 되면 이제 규모가 엄청 크고요. 그리고 수주 기간도 10년 가까이 이어지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건설은 앞으로 원전 수출이 본격화되었을 때에는 앞단에 있는 회사 중 이제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적도 이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결국에는 이 건설 사업을 좀 봐야 되는데 예전에 수익성 낮던 해외 공사들이 거의 좀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주택, 뭐 건축, 그리고 여기도 이 데이터 센터도 짓습니다. 얘들이. 그래서 데이터 센터랑 플랜트 같은 돈 되는 사업들 비중이 다시 좀 커지는 시기에 좀 들어섰어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전 모멘텀은 바닥고 실적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구간. 이 두 가지가 겹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현대건설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딱 얘기하자마자 인정하는 그런 표정을 네, 보여주셨는데요. 질문이 좀 있는데 네. 일단 요즘 원자력은 뭐 사실상 핵심 부품 쪽으로만 좀 부각이 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눈을 돌려서 저도 이제 원자로 건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담당하는 이제 현대건설을 좀 주의 깊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차트도 이제 W자 패턴이 좀 나오면서 긍정적인 자리를 좀 만들어 주던데 단기적으로 저는 7만 6천 원대, 7만 5천 원대까지 목표치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김전 자문위원은 어디까지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역시 저랑 조금 보는 관점이 비슷합니다. 네. 저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만 5천, 7만 6천 원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려면 저는 이제 추가 원전 뭐 건설 같은 이슈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나오면은 저는 그 다음 이제 저항 구간을 딛고서 다시 이제 뭐 8만 원이나 그 이상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갈리네요. 저는 7만 5천 원대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네. 그러면 그 이상은 안 간다라는 얘기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이런 정보를 또 어디서 듣겠나 싶은데요. 자, 하나씩 더 들어보고 싶은데 하나씩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관심주는 바로 네. 하림지주입니다. 네. 국내를 좀 대표하는 닭고기 유통사죠. 그래서 뭐 축산부터 뭐 가공과 유통, 물류까지 이제 통합 밸류체인을 좀 구축을 하고 있어서 네. 대체 불가의 영역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PBR이 0.3배로 매우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EV EBITDA 역시 이제 평균가보다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순자산 가산 대비해서 싼 밸류에이션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에 대해서 이제 소각 결정이 좀 안 나왔지만 네. 뭐 이미 이제 오픈된 재료들보다 이제 모르고 있다 나왔을 때 더 큰 호재가 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을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사실 이 기업은 제가 딱 들었을 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교환사채 악재가 좀 있지 않았나요, 이 기업? 네, 맞습니다. 악재가 뭐 지난 3분기 때 좀 나왔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JNP에게 자사주 이제 13%에 대해서 이제 교환사채를 좀 발행을 해줬거든요. 근데 뭐 다른 기업들은 자사주를 지금 소각하는 입장인데 이 기업은 자사주를 이용해서 단기 부채를 장기 조달하는 자산 유동화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악재로 좀 받아들이는데 사실상 지금은 이제 좀 반영이 되어 있고 오히려 또 올라오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이 해소가 되고 이제 장점만 남아서 실질적인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라는 점을 좀 강점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최근에 또 기관계 순매수가 좀 대폭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 이평선이 이제 8,600원을 돌파하려는 이제 우상향 흐름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모습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지주사인 이제 SK나 뭐 HL홀딩스들은 지금 주가가 너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높은 단점이 있어서 공략하기가 좀 어렵고요. 우리는 이제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리스크가 적고 그리고 거래량이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또 유보율이 28,000배로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이제 174%로 좀 높은 편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지난해 이제 2.1% 고배당주는 아니지만 이제 네. 꾸준하게 좀 지급을 했었고 배당 성향이 이제 44%대까지 좀 높았던 적도 있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김재현 전문위원이 좀 허를 찌르는 질문을 했는데요. 오히려 단점이 없고 기대할 것이 더 많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원자력 섹터에서도 또 다른 관심주 하나 더 살펴보죠. 네, 저는 일단 두 번째 관심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사실 원전 섹터에서 당연히 좀 빠지면 안 되는 기업이죠. 바로 이제 원전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원전에서 가장 비싸고 이제 중요한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년, 내후년부터 폴란드나 이제 불가리아 같은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로 좀 열리기 시작하면 두산은 이제 그 물량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전력 수요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네. 대형 원전만으로는 속도를 좀 맞추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빨리 지을 수 있는 원전인 이 SMR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소형 원자로인 SMR의 이 초기 상용화 흐름까지 좀 더해지면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이 SMR용 핵심 부품 수요까지 좀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좀 주가 모멘텀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스 터빈입니다. 네. 요즘 이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좀 모자르다고 제가 앞서 계속 얘기 드렸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 가스 터빈이 그래서 좀 주문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기술력이 좋은 이제 GE나 뭐 지멘스 같은 글로벌 업체들은 이미 수주가 꽉 찬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새로 주문을 해도 최소 4년에서 5년이나 좀 뒤에 받을 수 오래 있는 걸리네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후발주자인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공백을 좀 메꿀 수 있게 되면서 현재 좀 수혜주로 좀 분류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관련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미국 회사들이 두산 제품을 가져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 수주 모멘텀도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따지고 보면 원전, 가스터빈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SMR까지 이 세 개가 동시에 좀 커지는 구간이라서 저는 2026년부터 계속 좀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은 이 12월부터는 좀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지주사에 좀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설명을 들으니까 또 원자력에도 관심이 갑니다. 원자력을 본다면 저도 뭐 당연히 이제 대장급 종목을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네. 대장이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또 BHI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요 기업에 대해서 두 가지 고민을 좀 하셨을 텐데 뭐 자문님 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했는데 두산은 일단 원전이나 가스 터빈 등의 이제 인프라 중심 사업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 BHI는 열교환기 부품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더 원전에 가까운 기업이다라고 봐서 저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자문력이 추천한 지주사와 원자력 관심주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죠. 자문력의 1% 시선으로 바라본 시선 고정주를 발표합니다. 시선 고정주는 오직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되니까요. 궁금하시다면 투자앵글 4글자를 카톡 채널에서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주세요. 자, 먼저 박상훈 자문력의 지주사 시선 고정주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뭐 일단은 뭐 힌트부터 좀 말씀드리면 제가 네. 오늘 이제 선정한 이 시선 고정주는 유추하시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오, 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에 좀 들어오셔서 리포트를 좀 확인해 주신다면 이제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 유추하시기가 어렵냐면은 네. 일단은 지주사가 아닙니다. 네, 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배당주도 아니기 때문에 유추하기가 네. 굉장히 좀 어려우실 텐데 이 기업은 사실상 준 지주사 체제로 자회사 가치가 이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법적 지주사가 아니어도 이제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은 좀 동일하게 받는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와 이제 전자제품에 대한 유통, 제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료기기, 화장품, 그리고 레저, 뭐 부동산 임대까지 뭐 다양하게 그 다각화된 사업을 좀 종합 사업 회사입니다. 네. 뭐 이런 이유를 구조를 좀 갖추고 있는 이유는 지속적인 M&A를 통해서 이제 신규 사업들을 계속 확보를 좀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캐시카우들을 좀 구축해 놨기 때문인데요. 뭐 하나의 이제 전문성 있는 기업을 계속 그 산업을 키워내는 게 아니라 네. 돈 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좀 오, 만들어가는 네. 뭐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하고 있어서 분산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점입니다. 네. 하나의 사업이 좀 부진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기 방어에 대해서 이제 최적화된 모습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본업이 이제 여러 개인 만큼 이제 그 자산 대비해서 기업 가치 이제 PBR이 0.4배로 이제 매우 낮게 좀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형 사업회사 그리고 저평가 가치주로서 포지션을 갖추고 있는 이 기업을 이제 시선 고정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예상이 쉽진 않은데요. 네, 상법 개정의 수혜주를 받으려면 결국 오늘의 주제인 네. 지주사를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데 네. 도대체 어떠한 부분을 정말 좋은 핵심 모멘텀을 보셨길래 네, 그런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 그룹의 실질적인 지수사는 사실 좀 따로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몇 개월 만에 주가가 뭐 5배, 6배 이상 폭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특별한 재료로서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이 좀 돼버렸습니다. 지배구조 프리미엄은 뭐 네. 보통 이제 그룹 전체로 좀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테마가 이제 순환되면서 수급이 좀 넘어오는 부분을 예상했습니다. 자, 이 정도 들으셨을 때 좀 예상이 되시나요?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군요. 네, 박상훈 자문역의 이 시선 고정주를 알기 위해서는 꼭 카카오톡 채널 투자 앵글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해 주셔야 단독 공개됩니다. 자, 다음은 김지현 자문역의 원자력 시선 고정주 궁금한데요. 힌트 좀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시선 고정주로 가져온 이유는 좀 단순합니다. 네. 원전이 많아질수록 이 자동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이 소모품 구조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소모품이 뭐냐면 원전 안에서 주기적으로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이제 핵심 계측기인데 네. 이게 한 번 넣고 끝나는 장비가 아니라 2년에서 뭐 4년마다 계속 좀 갈아 껴야 하는 구조라서 네. 결국 원전이 한 기가 늘어나면 이제 매출이 평생 좀 따라붙는 구조가 생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 드렸지만 이제 원전은 지금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나올 거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은 원전 기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은 이러한 이 기업은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국내 원전 계측 분야에서 사실상 좀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전에 이제 해외 업체 부품을 좀 쓰다가 이 납기 문제가 좀 생겨서 이제 한국이 아예 좀 국산화를 좀 추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좀 공급권을 좀 확보를 했죠. 그래서 한번 독점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은 이 10년 단위로 좀 고착화가 되는데 결국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에 좀 성공을 하면은 이 기업도 덩달아서 같이 좀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생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배당주 성격이 있어요. 지금 원전 모멘텀에 안정적인 배당주 성격까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좀 드물죠, 많이.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랠리에서 원전 증가해서 이 교체 수요 폭증하는 구조에 플러스 이 배당까지 나오는 이제 회전형 구조라는 강점을 보고서 이번에 좀 시선 고정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원자력의 이제 기대 매출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긴 수주 기간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매출이 항상 적다는 점이 문제점이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후순위로 좀 밀어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업은 어떻게 좀 매출이 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기업은 흑자를 계속 좀 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오. 네, 다른 원조와 다르게 이제 앞으로의 붙을 매출 흐름이 뚜렷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신한울이나 세울도 있고요. 해외에 있는 바라카 같은 기존 원전들도 이제 교체 매출이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향후 신규 원전, 뭐 체코도 이제 지금 수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러한 매출 부분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지현 자문역의 원자력 시선 고정주 궁금하시죠? 이 기업이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카톡 채널 투자 앵글 4글자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